제가 지난주에는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00명 가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날 오후에는 이제 서귀포 중학교 여중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했는데, 여러분 학생들, 초등학생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강의를 하는 것과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죠. 학부모님들 강의를 하는 것에서 이 두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의 강의가 쉬웠을까요? 저에게 강의를 잘 듣는 것을 제가 퀴즈를 내보내는 데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할게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라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맡는 직업을 책에서 봤을 거예요. 혹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책에서 봤다? 가정책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저희 조카가 책을 보다가 수업 시간에 저를 봤대요. 네.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조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중학교 책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소개되는데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제가 2010년에 만들어서, 제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에게 국내 1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를 이제 직업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좀 다른 타이틀이 있는데 창직가라고 돌립니다. 창직. 걸그룹 여자친구, 여자친구 편에 제가 나왔는데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나서 이 방송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예뻐요? 네. 화면과 똑같아요. 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들이 집 정리는 어려움 있는 집, 새 집을 다니면서 이 정리해주는 거였는데, 이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움을 드렸어요. 같이 좀 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가는 바람에 호난이라는 별명이, 정리맨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책을 3권을 썼는데 좀 그런 거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하루 15분 정리인이라는 책을 2012년에 냈고요. 이 책이 한 2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 주제를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 강의를요, 한 90분 정도 진행하지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강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준비해왔습니다. 쉽게.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이야? 초등학생도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어떤 학습하는 식으로 이 숙지하기보다는 정리와 관련된 강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을 앞두고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면 좋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갱허갱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갱허갱실을 뜻을 풀면요, 빨간 글씨인데 빨간 글씨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뭔 말이에요? 건강에 관련된 책에서 비울 땐 비우고 채울 땐 채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뭘 먹지 말고, 먹고 나면 또 뭐해라? 싸라. 그래서 건강하려면 일단 먹고 사고를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잘하래요. 잘 먹고 잘 싸고. 만약에 먹기만 하고 싸진 않아,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노래지고 여기 안에서 뭔가 부패되고 변비 이런 게 있으면 건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좀 쉽게 표현하면요, 비율
잘고 잘 싸고를 여기선 비우고 채우고로 얘기합니다. 더 쉽게 표현은 뭐냐면요, 더하기 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더하기 빼기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더 많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를 알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도 더하기 빼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건강뿐일까요? 이 더하기 빼기는요, 우리의 건강한 우리 몸, 어떤 내 신체의 건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활동에 이 더하기 빼기가 필요해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근데 밥 먹고 나면 어때요? 배가? 그럼 하기 싫어.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에이,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시간 나게 하자. 아, 집에 딱 갔어. 학교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 네. 뭐 해야 돼? 숙제. 네. 나 집에 오면 바로 숙제하지 않지. 그죠? 뭐 하죠? 네, 손 닦아야지. 네. 여러분들 안 하세요? 네. 집에 오면 바로 손 닦아야 돼요. 네. 자, 집에 오면 이제 손 닦아. 네. 그리고 또 뭐예요? 게임? 씻었잖아요. 게임? 네, 이거 뭐 생각하면 좀 틀리겠지만, 하여튼,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잠자기 전이 되면, 네, 요양처럼 이 뭐뭐 할 때,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를 해야 돼, 오늘. 숙제. 내일을 위해서 숙제를 해야 돼. 근데 이 숙제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 뭐뭐 할 때를 미리 계획해요. 숙제를 안 하는 학생들은 일단 하자. 게임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그걸로만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생의 성공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이 성공이라는 것은 뭐 큰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성공이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성공이라고 정의했을 때, 대부분 이미 성공한,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시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 뭐뭐 할 때를 제대로 알고 그 해야 할 때 절대 시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또 물건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중요한 대상이기에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리하는 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간과 공간 관계에 대해서, 이 책을 첫 장을 딱 열면 이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밤은 나의 미래를 보여준다. 무슨 말이야? 해석 좀 해줘요. 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방, 내가 가는 방이 내 뭐다?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미래가 궁금하죠? 난 앞으로 뭐 하고 있을까? 이미 내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방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왜 이런 정의를 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미래는요,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리 컨설턴트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집에 가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그동안 사왔던 그런 류의 물건을 보는데 이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첫 번째 과거의 물건이에요. 살다 보니 생겨난 물건. 지금 이미 초등학생이 지난 중학교인 여러분들 집에 초등학교 때 물건이 있어요. 고등학교가 돼도요, 중학교 때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물건이죠. 두 번째는 현재의 물건입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입고 있는 교복, 가방. 세 번째는 미래의 물건이에요. 미래의 물건 뭐냐? 과거에는 안 썼었고 현재에도 쓰지 않아요. 근데 언제 쓴다고요? 미래. 자,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제가 궁금한 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대상의 물건들 중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많으실 겁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까요? 미래. 여러분 집에는, 내 방에는 대부분 과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현재,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미래인데, 사실 미래의 물건들도 미래에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과거의 물건이 많아요. 어쩌면 지금 안 써, 언젠가 쓸 거야 하는 물건 대부분 과거의 물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물건이 비중이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면 평균적으로 70%가 미래의 물건이에요. 아니, 과거의 물건이에요. 본인들은 그게 미래의 물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중점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가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그걸 만드는데 도움을 준 건데, 이 현재의 어떤 물건을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느냐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의 대치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아파트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아이의 방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한번 이 아이의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기 뭐 연예인 포스터도 있고, 공부를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책은 좀 많고, 이번도 못까지가 이제 막 침대에 좀 있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실제 이 방은 이 아이가 쓰지 않아요. 이 방에 사용자 누구냐면요, 저기 햄스터가 있는데 햄스터가 이 방의 주인이에요. 아이는 햄스터 냄새 때문에 이 방에서 잘 수가 없고 거실에서 삽니다. 이 방은요, 어느 날부터 쓰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둘씩 두기 시작했는데 결국 아이의 방이 창고방으로 변신을 했어요. 이 방은요, 엄마와 아들이 책상을 함께 사용해요. 근데 잘 관찰해보면 이게 엄마 책상인지 아이 책상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은요, 중학생 방인데 책상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을 좀 관찰해보면요, 사실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 거 같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향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해 볼게요. 자, 뭐 어려운 내용도 보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나에게 몇 개 정도 있는지 개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일곱 개에서 1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요, 이 방은 공부방 아니에요. 당장 치워야 돼요. 나는 4개에서 6개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지나간 학습지를 모아두고 나중에 풀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습 컨설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 지인이에요. 그분은 공부방에 가서 학생들 학습 컨설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다 푼 학습지, 다 맞춘 학습지 버리기예요. 학습지는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풀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풀다가 포기한 학습지, 이건 공부를 안 한다는 의미죠. 책상에 앉았는데 내 컴퓨터 앞에 모니터가 있다는 것은 게임을 하고 싶거나 검색을 하고 싶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방해, 생각의 방해. 책상에 앉았는데 내 다리에 땀이 닿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시키거나 의자가 흔들거리면서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는 지금 앉아있는 바퀴다는 것보다는 다리 형태의 의자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책상 위에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장난감이 올려져 있어야 되고요. 책상에 아까 봤죠? 책상에 책을 펼칠 자리가 없어. 학습지나 교과서를 버려서 자주 공경에 처한다. 책상에 앉을 때 창밖에 침대 아니면 창밖이 보인다. 책상에 앉으면 내 책상에 내 그림자가 있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책상 위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책상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제가 책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책상을 가장 정리 잘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분이 책상 정리를 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도 있어요. 첫째는 혼란을 지배한다. 자, 이 첫째는 혼란을 지배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 책상을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볼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요, 사람들한테 이 정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조했는데, 그 중요성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연구소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왜 유명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가서 보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요, 절대 못 들어오게 비밀의 장소였어요. 밖에서 항상 저 방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아인슈타인 연구소에 뭐가 있길래 유명한 어떤 연구, 수많은 논문들, 이런 업적들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용기를 내서 아인슈타인 연구소에 취재를 갔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연구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 연구소에 뭔가 엄청난 실험 도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걸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별거 없다. 봐도 별거 없으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고 연구실 출입을 안 되겠어요. 편입니다. 나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잘 적는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기록된 이 종이가 어쩌면 나의 가장 최고의 실험 도구다. 자, 그럼 그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사람들한테 이걸 소개해야지. 아인슈타인의 최고의 실험 도구는 종이와 펜입니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야, 그거 나도 있잖아. 그래서 기자가, 박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확실한 걸 알려주세요. 이런 거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사람들 다 있다고요. 이거 기사 쓰면요, 좀 개망친 다음에요,
이런 거 말고 진짜 확실한 걸 알려주세요. 그때 못 봤던 실험 도구를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요. 문을 딱 넣었는데 이래. 자,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왜였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뭐 한다고 그랬죠? 그래, 열심히 적어. 근데 뭐 한다고요? 적어서 필요 없으면 잘 버려. 여러분 보시기에 잘 버린 것 같아요? 거짓말했나? 안 버렸는데? 실험도구도 있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게 없어.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쓰는 실험실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문서들이나 자료들을요 꼼꼼히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왜 아인슈타인이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사용했던 대부분의 물건만 이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기 전에 진행한 연구와 관련된 물건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한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계속 쓰여지고 있는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별명은요,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 물건을 제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아인슈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취했던 방법을 하나씩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질 수 있어요. 무엇이냐? 우선 현재 시점에서 내 공부, 내 학년, 내가 조금 부족한 공부든 잘하고 싶은 공부든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쓰는 책, 보는 자료. 그래서 한 달, 뭐 길게 보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여러분 학기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한 6개월. 네.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놓고 봤을 때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구입한 책 같은 것도 거기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간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류의 물건과 활동과 그런 연결성이 있어야지만 그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그것을 제대로 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는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4,300명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의 정리 컨설턴트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쓰지 않으면 버리고, 쓸 것만 갖고, 쓸 만큼 소유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건 제일 많이 했던 건요,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지키를 찾아가서 정리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될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솔루션을 내줘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햄스터 방 기억하죠? 햄스터 방. 자, 이 방에서 아이는 생활을 못하고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의 거실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거실을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거실 이름 뭐냐면요, 서재네. 서재. 왜 서재가 됐냐면 원래 기존에 거실에 있던 소파, TV 뭐 다 빼고 테두리에다가 다 책장을 놨어요. 그리고 여기 6인용 테이블을 놔서 여기서 아이들 둘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서재를 만든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요.
왜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방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나름 공부방, 서재를 만들었는데 절대 이 방에서는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공부가 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을 정리해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인트는요, 아까 아인슈타인 식상과 똑같은 포인트예요.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보면 안 되는, 이미 끝난, 이미 봤던 책들은요, 다 뺐어요. 그리고 책들은요, 그냥 꽂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넣어진 책들은 다시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빼려면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분류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서적과 도서관처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통제하는 현실로 불가능해.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어떤 삶의 뭐 우선순위나 내가 좀 취약한 과목이나 좀 부족한 과목 같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물건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낸다는 의미예요. 그냥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이렇게 방치하기보다 내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요, 내 방, 내 책, 내 물건들을 볼 때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물건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해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물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은 뭐냐면요, 넌 뭐 할 때 쓰는 물건이니? 넌 뭐 할 때 쓰는 물건이니? 넌 뭐 할 때 쓰는 물건이니?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하다 보면 그 물건의 쓰임 같은 게 정의가 되겠죠? 근데 정의가 됐을 때 내가 쓸모없는 무의의 물건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빼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물건은요, 답을 못하는 물건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 이 정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리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요, 결국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특이점을 발견되는데 부자들은요, 뭘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 시간을 88%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다 몇 퍼센트? 2%. 부자들은요, 매일 해야 될 일을 82%가 적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단 9%만 적고요. 부자들은 내 인생의 목표를 67%를 기록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17%만. 부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 이 내용에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써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책을 많이 읽는 거야?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최소 하루에 30분 이상. 그럼 결국은요, 지금은 아닌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통계가, 어떤 설문조사가 이미 입증해 준 거예요.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책을 읽지 않던 학생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니까 30분의 책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갑자기 30분 이상 책만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할 수 있겠어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그냥 며칠 하고 끝나면 이건 습관이 안 되니까. 자, 현실은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은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줬던 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규칙이었어요. 그러나 이 습관과 규칙은요, 실행화되는데,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현실은 뭐냐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이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30분 이상 독서하라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요. 목표를 적으라는 얘기 처음 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 처음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천한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실천,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요, 규칙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습관의 첫 번째 원동력입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조사 내용은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하루 일상이 이랬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요. 이분 직업이 뭐였어요?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작곡가니까 뭘 해? 작곡을 해요. 끝나면요, 밥 먹고요, 산책을 하고 신문을 읽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잤어요. 이게 베토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시간 관리를 가르치냐면 일주일치 시간표를 미리 짜게 만들어요. 일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주일을 보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됐을 때 또 짜게 하고요. 똑같은 시간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짜게 하냐? 대학생들은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백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그 공백 시간이 없어요. 왜? 계획을 짜놓고 공백 시간에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카이스트, 우리나라에 알만한 대학은 다 다녔어요. 강의하고. 그 대학에서 저는 시간관리 교육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 뭐 최고로 공부 잘하는 어떤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지만, 사실 하버드 대학처럼 일주일치 시간표를 짜는 것에 대한 교육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로는 전교 1등하는 애들을 찾아가서 너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봤어요. 인터뷰.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를요, 계속 연재했었어요. 공부법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 교사,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뭘 써? 자,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쓸까요? 여러분 인터뷰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타이머를 써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발음이 38점 하는 아이가 얼마 정도 지나면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전교 1등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 너 어떻게 공부했니? 타이머를 공부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공부할 때 타이머를 2개 썼어요. 첫 번째 타이머는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체크했고요. 두 번째 타이머는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에 대한 감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아니, 타이머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법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도구가 주는 힘입니다. 실제 타이머가 아이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예요.
자,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타이머를 이용해서 있다는 말은요, 내가 얼마 정도 공부하지가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딴짓거리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공부에만 집중했다는 얘기고요. 문제 하나를 풀 때 옛날에는요, 계속 골머리 잡고 어떤 문제 푸는데 뭐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냥 이 정도 문제를 푸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예측력이 되어서 그게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고, 실제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타임워치, 스탑워치, 타이머 이걸 이용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타이머는요, 그냥 일반적인 타이머가 아니라 유럽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시간관리 도구로 알려져 있는, 잘 들어요, 포모도로 타이머. 포모도로 타이머. 포모도로 타이머. 자, 포모도로가 뭐냐면 이태리 말로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예요. 근데 이거 모양과 색깔과 이런 건 좀 의미는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써 있는 숫자가 의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포모도로 타이머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 번에 25분씩 시간을 끊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해하면 오케이. 오케이? 예. 한 번에 25분씩. 자, 한번 볼게요. 이 포모도로 타임을 이용해서 3단계의 시간 관리법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리는요, 크게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을 얼마큼 할지 계획 세우는 거예요. 플랜. 두 번째, 그 계획된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C, 플랜 to C. 이게 시간 관리의 3단계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한다 그러면 오늘 해야 할 걸요, 했어요. 시간 관리 못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예 없거나 하지 않거나 계획만 세우거나. 근데 타이머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25분에 집중을 하면 5분을 쉬어야 돼. 아싸 5분 동안 게임하자가 아니라요,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거나 책상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쉬는 것처럼 쉬어야 되는데, 게임 같은 거는 쉬는 방법 중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에 25분씩, 그게 잘 되면 또 25분씩. 그래, 난 25분 동안 영어 공부, 이게 잘 됐어. 두 번째 25분은 뭐 수학 공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걸요, 하루 종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가서 오늘부터 25분씩, 그게 잘 되면 최소한 50분. 그래, 보통 한 2-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계속 타이머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자, 이 25분이라는 시간의 집중은 어느 정도 효과를 주냐면요, 보통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의 4배 이상의 학습 효과를 줘요. 여러분, 내가 그냥 꼴라 25분 공부를 했다. 그게 뭔가 좀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집중하지 않고 공부한 4시간 학생들보다 2시간 학생들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근데 이 2시간이 내가 돌릴 때 25분이 2배가 됐어. 50분이면 몇 분? 4시간. 핸드폰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돼요. 포모도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건 유럽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검증한, 이미 입증된 시간 관리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딴 건 몰라도 딴 건 다 하셔도 돼. 타이머 한 바퀴를 누리는 거예요. 몇 번? 25분. 책 한 권을 정해서 만화책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내는 것보다 집중한 시간 단 몇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이 되는지 오늘 해보자 이런 거예요. 예.